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뒷좌석에서 옷 스치는 소리를 듣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귀신이니 뭐니 하는 얘기 들으면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웃어넘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시체 인수 차량 운전기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거든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모셔오는 일이죠. 처음에는 무서웠죠. 근데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일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 어떻게 해? 이러면 전 그냥 웃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산 사람보다 더 편하다고, 차라리 산 사람이 더 무섭다고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죠. 그런데 그게 한 달 전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새벽 3시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인을 모셔가야 한다고. 저는 늘 하던 대로 차량 점검하고 출발했죠. 겨울이라 밤 공기가 엄청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요. 차 시동 걸고 히터 틀고 뒷좌석 시트 정리하고 항상 하던 루틴이었죠. 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새벽 4시쯤이었거든요. 정확히는 3시 57분쯤 출발했으니까 4시 정각쯤 됐을 거예요. 도로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는 차도 별로 없고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서 있죠. 전 라디오도 안 틀어요. 고인을 모시고 가는 길에는 조용히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디지털 시계가 딱 4시 0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뒷좌석에서요. 마치 누가 옷을 입고 자세를 고치는 것 같은 천이 스치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고인을 모신 것 때문에 뭔가 움직인 거겠지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전 항상 고인을 모실 때 안전벨트로 고정해요.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 같았어요. 전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벽이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귀에서 착각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전에 집중했죠.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거든요. 그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분명 뒷좌석은 비어 있었어요. 고인을 모신 건 맞는데 가방으로 덮여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 형체는 안 보이죠. 근데 백미러로 보니까 뭔가 일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공기가 흔들리는 것처럼요. 여름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딱 뒷좌석 오른쪽 부분에서만요.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핸들을 쥔 손이 축축해지더라고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고개를 돌려 직접 뒤를 봤어요. 근데 직접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뒷좌석이죠. 안전벨트도 제대로 고정돼 있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역시 착각이었구나 싶어서 다시 앞을 보고 운전했어요. 근데 또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차 안이 갑자기 엄청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히터를 켜뒀는데도요. 보통 이맘때면 차 안이 따뜻해지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거든요. 온도계를 봤는데 차 안 온도가 5도더라고요. 히터를 최대로 틀어놨는데 말이에요. 차 히터가 고장났나? 싶어서 히터를 더 세게 틀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앞쪽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뒤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누가 등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목덜미가 싸늘했어요. 그때 또 들렸어요. 스르륵. 스르륵. 옷 스치는 소리가요.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게 시트를 누르는 것 같은 소리도 났어요. 푹! 하는 누가 의자에 앉을 때 나는 소리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전 다시 백미러를 봤어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뒷좌석 오른쪽에 뭔가 형체 같은 게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모양은 아니고 그냥 공기가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없던 게 새 생긴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뒷좌석이 신경 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뒷좌석 안전벨트가요. 분명 제가 고정했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약간 처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누가 앉아있다가 자세를 바꿔서 벨트가 느슨해진 것처럼요. 그 모습이 너무 섬뜩했어요. 설마 뒷좌석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 10년 동안 이런 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밤에도 새벽에도 혼자서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세우고 싶었어요. 뒷좌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근데 겁이 났어요. 만약에 정말 뭔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운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빨리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고인을 모셔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전 라디오를 안 켰는데도요. 지지직. 지지직. 하는 잡음이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요. 너무 섬뜩해서 얼른 라디오 전원을 껐어요.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라디오를 껐는데도 지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커지면서요. 마치 누가 주파수를 맞추려고 다이얼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멍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렸어요.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요.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마치 바로 제 뒤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죠. 전 숨을 참았어요. 숨소리조차 내기 싫었거든요. 그 상태로 백미러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정말 또렷하게 보였어요. 뒷좌석에 뭔가 앉아있는 게요. 형체는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사람 크기만 한 뭔가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브레이크 밟는 발이 떨렸어요. 아니야, 이건 환각이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눈을 꽉 감았다가 떴어요. 근데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 형체가요.
그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전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직접 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뒷좌석이었어요. 안전벨트도 제대로 고정돼 있고 아무 이상 없었어요.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착각이었구나 하면서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전 다시 출발했죠. 이제 장례식장까지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조금만 참자. 거의 다 왔어 하면서 운전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차 안이 계속 추운 거예요.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요. 온도계를 보니까 차 안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창문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차 안이 영하까지 떨어져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손끝이 시렸어요. 마치 겨울밤 야외에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추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렸어요.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요. 이번엔 바로 제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까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전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자꾸 시선이 백미러로 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봤어요.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을요. 그 순간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 형태였어요. 그것도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조는 것처럼요. 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고 확인했어요. 근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뒷좌석이었죠. 내가 정말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고인을 모셔드리고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푹 잤어요. 그날 일은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매일 새벽 4시 정각만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옷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차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백미러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뭔가 제 차에, 아니 제게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이게 정말 뭘까요?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일 새벽 4시만 달라진 거죠. 그 시간만 되면 차 안이 다른 세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3일 동안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 4시 정각이 되면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03, 5950, 03, 5955, 04, 0000. 딱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어김없이 시작됐어요. 뒷좌석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요. 슥, 슥. 처음엔 그냥 옷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달라요. 뭐랄까, 한복천이 스치는 그런 소리?
부드러운 비단이 살짝살짝 마찰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됐어요. 3번 스치고 잠깐 멈추고 다시 2번 스치고 마치 누군가 의자에 앉았다가 자세를 고치는 것처럼요. 둘째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뒷좌석을 슬쩍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데 왠지 모를 실망감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무서웠달까요?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히려 상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계를 봤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차 안 온도가 영하 3도였거든요. 히터를 최대로 틀어놨는데도요. 전날도 영하였고 그 전날도 영하였어요. 근데 4시 10분만 지나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마치 누군가 차에 탔다가 내리는 것처럼요. 셋째 날은 좀 더 이상했어요. 새벽 4시가 되기 10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곧 그 시간이다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백미러를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정확히 4시가 됐을 때 이번엔 소리가 달라졌어요. 옷 스치는 소리 사이사이로 뭔가 더 들리더라고요. 후. 한숨 소리였어요. 아주 작은 가느다란 한숨 소리.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애매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단순한 착각이나 기계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아침 회사에 돌아와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최대한 태연한 척 하면서요. 야, 너희 혹시 운전하다가 이상한 거 느낀 적 있어? 무슨? 그러니까 차 안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뭔가 소리가 들린다거나. 동료들은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넘게 이 일 한 사람들도 그런 경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모는 차량은 새 차라서 기계 결함도 아니었거든요. 저만 겪는 일이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넷째 날부터는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거든요. 10년 동안 이런 일 안 믿고 살았는데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뒷좌석을 향해 카메라를 켜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04, 00, 딱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지직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노이즈가 끼더니 갑자기 꺼져버렸거든요. 배터리는 80%나 남아있었는데도요. 동시에 차 안 모든 전자기기들이 깜빡거렸어요. 계기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까지. 마치 뭔가 강한 자기장이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들렸죠. 그 소리가 쓱 쓱 후. 이번엔 소리가 더 선명했어요. 확실히 뒷좌석에서 들리는 거였고 옷 스치는 소리와 한숨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온도계는 어느새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저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백미러를 봤어요. 이번엔 뭔가 보였거든요. 아주 희미하게 뒷좌석에 뭔가 하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형체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 크기였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이 다시 켜졌을 때는 이미 4시 7분이었어요. 녹화 파일을 확인했는데
3시 59분부터 4시 7분까지가 통째로 날아가 있더라고요. 파일 자체가 손상됐다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 차를 점검했어요. 뒷좌석 가죽 시트를 자세히 살펴봤죠.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시트 한가운데에 손자국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손자국이라기보단 뭔가 차가운 게 닿았을 때 생기는 그런 자국? 겨울에 유리창에 손대면 생기는 그런 흐린 자국 같은 거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4개였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좀 작았어요. 어른 손보다는. 청소년이나 작은 여자 손 크기?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었어요. 5째 날, 저는 아예 차 안에 온도계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정확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4시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온도를 기록했어요. 03시 40분 영상, 18도 히터 최대 03시 50분 영상, 17도 03시 55분 영상 15도. 벌써 떨어지기 시작. 03시 58분 영상 12도, 03시 59분 영상 8도, 04시 00분 영상 3도, 04시 01분, 영하 2도 04시 02분, 영하 5도 04시 05분, 영하 7도 04시 08분 영상 1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 04시 10분 영상 8도. 온도 변화가 너무 급격하잖아요. 히터를 최대로 틀어놨는데 10분 만에 25도나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정확히 4시부터 시작해서 4시 7분에 최저점을 찍고 4시 10분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확히 10분 동안만 차에 타 있는 것처럼요. 그날도 어김없이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번엔 한숨 소리가 더 길어졌더라고요. 후우. 마치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한숨 끝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들리진 않았어요. 귀가 멍멍해지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거든요. 백미러를 보니까 이번엔 좀 더 선명했어요. 뒷좌석에 하얀 뭔가가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얼굴은 안 보였지만 분명히 사람 형태였어요. 어깨와 머리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움직이면 오히려 반응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는 걸까요? 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걸까요? 6째 날은 진짜 한계였어요. 새벽 4시가 다가올수록 패닉이 오더라고요. 과호흡이 올 것 같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근무 중에도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되고 3시만 넘어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은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차를 세웠어요. 고속도로 갓길에다가요. 차 밖으로 나가서 멀리서 지켜봤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 알았지만 차 안에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요. 차 밖에서 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4시가 되자마자 차 안이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창문에 김이 서린 것처럼요. 근데 밖 기온은 영상 5도였거든요. 차 안이 얼마나 추워졌으면 그렇게 될까요? 3분쯤 지났을 때 차가 살짝 흔들렸어요. 바람도 안 부는데요. 마치 누가 차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뒷좌석 창문 쪽에 이상한 흰 얼룩이 찍혀 있더라고요. 육안으로는 안 보였는데 카메라에만 찍힌 거예요. 그 얼룩은 뭐랄까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빛번짐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확대해서 보면 눈과 입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 얼굴 같은 얼룩이 차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운전석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새벽 4시에 저는 과감하게 차를 세우고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어요. 뭐가 있든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차 안에서 얼음장 같은 바람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진짜 냉동고 문 열었을 때처럼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어요. 거기서 옷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슥! 슥! 후! 근데 뒷좌석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좌석뿐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소리는 거기서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트에 그 이상한 손자국이 또 생겨 있더라고요.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요. 이번엔 손자국이 2개였어요. 마치 누가 시트를 짚고 일어서려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옆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가운 기운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차 밖으로 나간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온도계를 봤어요. 영하 7도였던 온도가 갑자기 영상 2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빨리 올라간 거예요. 마치 뭔가가 차에서 내린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정확히 새벽 4시부터 4시 10분까지만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4시 15분까지, 4시 20분까지. 마치 뭔가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소리도 변했어요. 옷 스치는 소리와 한숨 소리 사이에 뭔가 더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찰칵, 찰칵. 뭔가 금속성 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건 목걸이나 팔찌 같은 장신구 소리였어요. 누가 움직일 때 나는 그런 소리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가 되면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옷장 냄새 같기도 하고요. 묘한 냄새였어요. 코를 찌르지는 않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그런 냄새요. 동료들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새벽 4시, 귀신, 차량, 이런 키워드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시체인수 차량이나 연구차 운전기사들 사이에서요. 다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4시라는 시간, 차 안 온도 하강, 뒷좌석의 기척. 너무 비슷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잖아요. 어제는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기 직전에 백미러를 봤는데 뒷좌석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엔 윤곽이 좀 더 선명했어요. 긴 머리카락을 한 여자 같았어요. 한복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형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깨가 살짝살짝 움직이는 게 정말로 흐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갑자기요. 근데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알람이 울린 거예요. 제가 설정하지도 않은 알람이요. 화면을 보니까 400am 도와줘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제 핸드폰에 이런 걸 설정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뭔가 제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를 전하려는 것 같거든요. 소리도 점점 명확해지고 모습도 점점 선명해지고요. 근데 제가 정말 무서운 건요. 이제 새벽 4시가 아닌 시간에도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문득문득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고 백미러를 보면 뒷좌석이 왠지 어두워 보이고요. 마치 뭔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등 뒤에서 스읍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차에서 듣던 그 옷 스치는 소리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복도에 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워요. 곧 새벽 4시가 다가오거든요. 오늘은 또 뭐가 달라질까요? 소리가 더 명확해질까요? 모습이 더 선명해질까요? 아니면 뭔가 더 일어날까요?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떨고 있죠. 이게 정말 뭘까요? 왜 하필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끝이 있긴 한 걸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요. 그날도 똑같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차량 점검하고 인수장소로 출발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몸이 무겁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자는 탓인지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핸들을 잡은 손도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고요. 3시 50분쯤 병원에 도착해서 시신을 인수했어요. 60대 남성이었는데 평범한 케이스였거든요. 들것에 옮겨 싣고 뒷좌석에 고정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스읍하고 서늘해지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장의사로 향하는데 차 안 온도계를 보니까 영상 12도더라고요. 히터를 켜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오늘은 좀 따뜻하네 생각하면서 운전을 시작했어요. 3시 58분.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제 심장이 벌써부터 쿵쿵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어요. 곧 새벽 4시가 되잖아요. 그 시간이요.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냥 착각이었어.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요. 3시 59분.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했어요. 텅 빈 새벽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지직, 지지직. 평소엔 잘 나오던 방송인데 말이에요.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4시 정각이 됐어요. 순간 차 안 온도계가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상 12도에서 영상 5도, 0도, 영하 3도.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히터도 안 켠 상태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영하 5도에 서서 멈췄어요. 그 순간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차 안이 냉동실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뒷좌석에서요. 스읍, 스읍. 이번엔 확실했어요. 옷 스치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거든요. 저번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누군가 정말로 뒷좌석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쿵쿵쿵쿵.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절대로 뒤를 보면 안 돼.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면서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땀이 차가웠어요. 얼음물처럼요. 스읍, 슥, 스읍.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뒷좌석 끝에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제 등받이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고 정면만 보면서 운전했죠. 그때였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게 된 거요. 처음엔 그냥 습관적으로 본 거였어요. 운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미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백미러에 뭔가 비쳤거든요. 희미하게요. 아주 희미하게요. 뒷좌석에 흰색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어서 눈을 깜빡였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흰 옷이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요. 헉!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엑셀에서 발이 떨어질 뻔했죠.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그림자야. 차 앞물건의 그림자가. 저는 속으로 계속 부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천천히요.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요. 고개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백미러로 다 보였어요. 긴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아야 하는데 감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백미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의 얼굴이 거의 다 드러났어요. 창백한 피부에, 아니 피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시체처럼 핏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백미러를 통해서요. 제 눈과 딱 마주쳤어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죠. 제 몸이 앞으로 확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붙잡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죠. 몇 초가 지났을까요? 아니, 몇 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저는 핸들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용기를 냈어요. 뒤를 돌아봐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목이 녹슨 것처럼 뻣뻣했어요. 돌아서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무것도 없을 거야. 뒷좌석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신을 씻은들 것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 외엔 아무것도요. 백미러로 분명히 봤던 그 흰 형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역시 착각이었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어요. 뒷좌석 시트를 보게 된 거예요. 푹 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거기에 앉았다가 방금 일어난 것처럼요. 시트가 움푹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람 엉덩이 모양으로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을 뻗어서 그 자국을 만져봤어요. 촉감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웠어요. 그 부분만 유독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을 대고 있던 것처럼요. 그 순간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곧 알아챘어요. 썩은 냄새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신에서 나는 그 냄새였어요. 근데 더 진했어요. 더 역겨웠어요. 급하게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코를 찌르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지직, 지지직. 잡음이 섞인 소리 사이로 뭔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 안 들렸는데 귀를 기울이자 확실하게 들렸어요. 웅, 웅, 웅.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계속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라디오 전원을 껐어요. 딸깍. 소리가 멈췄어요. 차 안이 고요해졌어요. 너무 고요했어요.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뒷좌석에서 나는 스흡, 스흡 하는 소리도요. 안 돼. 제발. 저는 다시 앞을 보고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키가 제대로 안 잡혔어요. 3번 만에 겨우 시동이 걸렸죠.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온도계를 봤어요. 여전히 영하 5도였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유리창 안쪽으로 성에가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겨울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왔어요. 귀가 얼얼했어요. 차 안이 정말 냉동실 같았어요. 백미러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미러를 위로 확 젖혔어요. 뒷좌석이 안 보이게요. 장의사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뒷좌석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습, 습, 습. 누군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옷을 여미는 소리,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소리. 모든 게 다 들렸어요. 제 등골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 땀마저도 차갑게 식어서 옷이 젖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조금만 더. 드디어 장의사 앞에 도착했어요. 4시 22분이었어요. 차를 세우자마자 황급히 뛰쳐나왔어요. 차 밖으로 나오니까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인데도요. 밖에서 차를 보니까 유리창 안쪽으로 성에가 꽉 끼어 있었어요. 흰 서리가 유리를 덮고 있었죠.
마치 겨울철 차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차체도 차가웠어요. 장의사 직원들이 나와서 시신을 옮기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들이 뒷좌석 문을 열고 들 것을 꺼내는데 그중 한 명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기사님, 차 안이 왜 이렇게 추워요? 에어컨 틀었어요?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는 뒷좌석 시트를 만져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기 왜 이렇게 차갑죠? 얼음 위에 있던 것처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신 인수를 마치고 차에 다시 탔어요. 뒷좌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시트의 자국도 사라져 있었어요. 온도계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고요. 영상 15도였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새벽 4시가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번엔 형체를 봤어요. 다음엔 뭘 보게 될까요?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더 가까이 다가올까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커피라도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요. 실제로 봤죠. 저는 정말로 뭔가를 본 거니까요. 지금도 손이 떨려요.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돼요. 혹시 어디선가 흰 옷이 보이지는 않나? 긴 머리카락이 보이지는 않나? 동료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 같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4시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시간엔 항상 운전 중이거든요.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요. 그것이 점점 제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소리만 들렸죠. 그 다음엔 형체가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다음엔 뭐가 될까요? 그것이 제 옆에 앉게 될까요? 아니면 더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착각했던 거죠. 새벽 3시 40분쯤 병원을 출발했어요. 늘 하던 대로요. 그날따라 라디오도 잘 안 나왔어요. 지지직, 지지직, 잡음만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껐어요. 조용한 게 나았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차량 온도계를 봤어요. 밤인데도 영상 5도. 평범했죠. 그런데요. 새벽 3시 55분쯤이었을 거예요. 온도계 바늘이 슬슬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누가 건드리는 것처럼요. 영상 5도. 영상 3도. 영상 1도. 또 시작이네. 중얼거렸어요. 손에 힘을 주고 핸들을 꽉 잡았죠. 새벽 4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3시 58분. 백미러를 슬쩍 봤어요. 뒷좌석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요.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요. 3시 59분. 온도계가 영하 1도를 가리켰어요.
입김이 새하얗게 나오기 시작했죠. 차 안인데도요. 손이 시리더라고요.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그때였어요. 새벽 4시 정각. 스읍, 스읍. 뒷좌석에서 들렸어요. 숨소리가요. 제가 들어본 옷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명확한 숨소리였죠. 느리고 무겁고 차가운 숨소리요.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니, 서늘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온도계를 봤어요. 영하 8도. 이건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입술이 떨렸거든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스읍, 스읍, 스읍. 숨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뒷좌석에서 앞으로요. 점점 제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하지만 눈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백미러예요. 뭔가 보였어요. 희미하게요. 창백한 얼굴이요. 아,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얼굴이요.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요. 눈이 보였어요. 텅 빈 눈동자가요. 까맣게 움푹 파인 구멍 같은 눈이요. 으윽.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목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온도계가 영하 10도를 가리켰어요. 창문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어요. 뒷좌석 창문부터요. 새하얀 성에가 스르륵, 스르륵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손으로 문지르는 것처럼요. 스읍, 스읍, 스읍.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요. 백미러에 비친 그 얼굴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요. 제 쪽으로요.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어요. 엑셀을 더 밟았죠. 시속 120km, 130km.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것은 계속 다가왔거든요. 온도계가 영하 13도를 가리켰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거든요. 스읍, 스읍, 스읍. 숨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가까이서요. 그리고요. 그때요. 기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확한 여자 목소리가요. 뒷좌석에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온몸의 혈액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았거든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백미러를 봤어요. 그 얼굴이요. 이제 완전히 선명했어요. 창백한 얼굴이요. 파란 입술이요. 그리고 텅 빈 눈동자가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으악! 비명을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죠. 온도계가 영하 15도를 가리켰어요. 그때요. 뭔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차갑게요. 얼음장같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깨 쪽으로요.
돌리고 싶지 않았지만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손이 보였어요. 창백한 손이요. 제 어깨 위에 올려진 손이요.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어요. 손톱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요. 그 손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깨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얼음 같은 냉기요. 기사님, 또 들렸어요. 귓가에서요. 숨결이 느껴졌어요. 목덜미예요. 얼음장 같은 숨결이요. 싫어. 싫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무서움보다도요. 추위가 너무 심했어요.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그 손이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어깨에서 목으로요. 차갑게요. 천천히요. 으윽, 으윽.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목이 조여왔거든요. 그 손이 제 목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찾아줘요.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제발. 찾아줘요.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슬펐어요. 하지만 끔찍하게 차가웠죠. 그 순간이었어요. 차가 휙 하고 미끄러졌어요. 핸들을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갓길로 밀려났죠. 으악!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와르르르 덜덜 떨리면서 멈췄어요. 숨을 헐떡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요. 온도계를 봤어요. 영하 15도. 뒷좌석을 돌아봤어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요. 뒷좌석 창문 전체가요. 새하얗게 성에로 뒤덮여 있었어요. 마치 누가 안에서 숨을 푹푹 내쉰 것처럼요. 그리고 그 성의 위에요. 글씨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요. 찾아줘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손을 봤더니요.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동상 걸린 것처럼요. 어깨에 손이 닿았던 부분도 똑같았고요. 차를 다시 출발시켰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온도계를 봤어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영하 10도, 영하 5도, 영상 1도. 새벽 4시 10분이었어요. 10분. 딱 10분 동안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로요. 1시간 넘게요. 하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뼛속까지 스며든 냉기가요. 거울을 봤어요. 어깨에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5개의 손가락 자국이요. 시퍼렇게요.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보였거든요. 그 텅 빈 눈동자가요. 그 창백한 얼굴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찾아줘요. 제발. 찾아줘요. 그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어요. 아니, 나갈 수가 없었죠. 눈만 감으면 그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귀에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찾아줘요. 제발. 찾아줘요.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수화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 있나? 자네가 이렇게 쉬는 거 처음인데. 사장님, 그 차량. 뭔가 이상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회사로 나와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갔을 때 사장님은 창고 깊숙한 곳을 가리키더라고요.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이 보였어요. 저기 오래된 업무 일지들이 있어. 1년 전 것까지는 다 있을 거야. 1년 전이요? 자네가 모는 그 차량. 작년에 사고가 있었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사장님이 캐비닛 서랍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은 일지들이 나타났죠. 가장 안쪽에 있던 검은색 바인더를 사장님이 꺼냈어요. 표지에 희미하게 2024년 1월에서 3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2월 15일 새벽 기록 좀 봐.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2월 15일 새벽 근무 기록이 보였죠. 03시 50분 시신 인수 차량 출발 운전 김태수 04시 00분 탑승자 고유진 여 24세 04시 07분 교통사고 발생 시내 중앙로 교차로 04시 15분 구조대 도착 04시 47분 탑승자 사망 확인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아니, 제 손이 떨려서 그랬던 거죠. 밑에 작은 글씨로 추가 메모가 있었어요. 뒷좌석 탑승 중 사망. 차량 전면부 충격으로 인한 뒷좌석 탑승자 사망. 당시 운전자 김태수 씨는 경상, 유진 씨는 현장에서 즉사. 그 차량이 제가 지금 모는. 그래. 사고 후에 수리해서 다시 투입했지. 김태수 씨는 그 사고 후에 그만뒀고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 정확히 그 시간이었어요. 그녀가 차에 탄 시간. 그리고 7분 후에 죽은 거죠. 사장님, 그 여자분이 왜 우리 차를 탔던 거예요? 시신 인수 차량인데. 사장님이 일지를 한 장 더 넘기더라고요. 거기에 상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고유진 씨,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당일 야간 근무 후 집으로 가는 길. 택시 대신 지인 소개로 퇴근 차량 편의 제공. 운전자 김태수 씨와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 김태수가 동창이라고 그냥 태워주는 거였어. 야간 근무 끝나고 택시가 없다고 해서. 근데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고 순간 블랙박스를 보니까 김태수가 졸음운전을 한 거야. 새벽 4시 7분 중앙선을 넘어서. 그럼 그녀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어. 안전벨트도 안 맸다고 했어. 졸음운전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정면 충돌 순간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계속 말했죠. 차가 들이받치면서 뒷좌석이 앞으로 확 밀렸대. 유진 씨는 그 충격으로 목이 현장에서 즉사였어. 손에 들고 있던 일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발을 구르는 소리가 컸지만 소름이 쫙 돋아서 줍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차. 자네가 타기 싫으면 다른 차로 바꿔줄게.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부터 새 차량을 배정받았어요. 더 오래된 차량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차가 아니라는 거였죠. 첫날 밤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3시 58분, 3시 59분, 4시 00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뒷좌석에서 옷 스치는 소리도 차가운 기운도 없었죠. 온도계는 영상 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끝난 거예요. 드디어 끝난 거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온했어요. 새벽 4시가 와도 아무 일 없었고 뒷좌석도 텅 비어 있었죠.
백미러를 봐도 그냥 어두운 뒷좌석만 보였어요. 역시 기분 탓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본 거라고. 차량 때문에 민감해져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 55분, 저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년 전 오늘 새벽 시간 교통사고로 숨진 고유진 씨를 추모하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1년 전 오늘 2월 15일 그녀가 죽은 날.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차 안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설마.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봤어요. 뒷좌석이 보였죠.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뒷좌석 가죽 시트가 살짝 눌려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앉아있는 것처럼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새 차잖아. 관계없는 차라고. 그때였어요. 미안해요. 뒷좌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하게.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죠.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멈춰섰죠.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돌아봤어요. 뒷좌석을 직접 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트에는 분명히 눌린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죠.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그런 냄새였어요. 온도계를 봤어요. 영하 3도. 새 차량인데도 온도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량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4시 07분. 정확히 그녀가 죽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갈게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동시에 뒷좌석 시트의 자국도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온도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한참을 있었어요. 뒤에서 계속 경적이 울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새벽에 김태수한테서 전화 왔어. 자기도 어젯밤 꿈을 꿨대. 유진이가 나타나서 이제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했대. 네? 1년 동안 매일 그 꿈을 꿨다는 거야. 자기 때문에 죽은 친구가 차 안에 갇혀있는 꿈. 그런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웃으면서 손은 들고 사라지는 꿈을 꿨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죠. 그녀는 갇혀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자신이 죽은 그 차량 안에 매일 새벽 4시 차에 탄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7분 후에 다시 죽는 걸 반복하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줘요라고 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찾아달라는 거였죠. 왜 자신이 거기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녀는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새벽 4시가 와도 아무 일이 없어요. 차 안 온도도 정상이고 뒷좌석에서 소리도 안 들리죠. 백미러를 봐도 그냥 텅 빈 뒷좌석만 보여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새벽 4시 정각,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요. 백미러의 희미한 흰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잠깐이에요. 눈 깜빡하면 사라지는 정도로요.
그리고 바람도 없는데 뒷좌석 쪽에서 옷 스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릴 때가 있죠. 사스삭, 사스삭. 아주 작게요. 마치 누군가 거기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털고 내리는 것 같은 소리요. 처음에는 또 시작되는 건가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쓸쓸한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유진 씨, 이제 정말 가셔야 해요.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주 희미하게, 진짜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목소리가 들렸죠. 고마워요. 그 이후로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새 차량 바꾸고 나서 옛날 그 차량은 동료 한 명이 몰게 됐거든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형, 그 차 몰 때 이상한 거 없어? 응? 뭐가? 그냥 새벽에 뭐 이상한 소리 같은 거 안 들려? 아니? 왜? 조용한데? 동료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몰았는데 한 번도 이상한 일이 없었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가 저를 선택했던 거라는 걸요. 김태수 씨의 동창이었으니까 그와 연결된 누군가를 찾았던 거죠. 김태수 씨가 그만두고 나서 그 차를 몰게 된 사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장님이 슬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아나? 자네 채용 면접 봤을 때 추천서 쓴 사람이 김태수였어. 네?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자네가 일자리 찾는다고 해서 추천해줬다더라고. 자기는 그만뒀지만 괜찮은 회사라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그 차를 몰게 된 것도 모두 김태수 씨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김태수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무서워서 그냥 회사를 그만뒀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지금도 그 차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매일 새벽 4시마다 차에 타고 4시 7분에 죽는 걸 영원히 반복하면서요. 요즘도 새벽 근무를 해요. 여전히 시체 인수 차량을 몰고 다니죠. 하지만 이제 새벽 4시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되면 왠지 모를 위안 같은 게 느껴져요. 그녀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백미러에 비친 그 창백한 얼굴을, 영하 5도까지 떨어지던 온도계를, 그리고 떨리던 그 목소리를. 찾아줘요. 제발. 찾아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 이유 없이 차 안 온도가 떨어지고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누군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도와달라고, 찾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요 며칠 전부터 또 이상한 일이 생기긴 했어요. 새로 바꾼 이 차량에서도 가끔 새벽 4시쯤 되면 온도가 살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영하까진 아니고 그냥 영상 0도 정도요. 그리고 뒷좌석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요. 사스삭, 사스삭.
같은 동료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 느낀대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진 씨는 떠났는데. 그럼 지금 제 차에 있는 건 누구일까요?